들어갈 때 두 가지 하죠. 정성적 먼저 한 다음에 정량적으로 하죠. 네, 그렇게. 하여튼, 정량적 정성적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서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그 벤치마크라고 하는 지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TPC라고 하는 벤치마크 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TPC, C부터 해가지고 WHRE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이건 뭐 세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OLTP 성능하는 거, 웹서버 하는 거, 그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하는 거 다 대상이 틀리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가용성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총 3단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뭔가 그런 시스템 하나에서 디스크를 이렇게 레이드 해가지고 여분으로 나누는 거, 이건 1단계. 예, 얘는 이제 가용성이 한 99.9%를 보장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떠나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이중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2등급, 3등급이 돼서 이게 99.99%. 우리가 보통 HA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화 등을 통해서 가용성을 높인 게 이제 HA라고 하죠. High Availability, 고가용성.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떠나가지고 아예 이중화된 시스템 안에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걔네들을 이중화, 삼중화 시키는 게 이제 Fault Tolerance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를 인내하는 시스템이죠. 네.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거의 이제 99.999%, 거의 100% 육박하죠, 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다 이 정도 레벨이겠죠. 저희도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써요. 다 이렇게 쓰지, 이제. 요즘은 특히 이제 HA라고 하는 전용 솔루션보다는 주로 L4를 많이 쓰죠, L4. L4 스위치.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하나에도 회로가 생기나 어떤 그거라고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이 어베일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 부분이 네. 어떤 자, 일단 얘를 확장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도 이중화지만 플러스 시스템 내부에서의 컴포넌트도 이중화, 삼중화. 시스템이 하나인 경우는 우리가 폴트 톨런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시스템이 이중화된 상태에서 컴포넌트까지 같이 이중화, 삼중화 됐을 때 그때를 FT라고 보죠. 그래서 네.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그걸 FT라고 하진 않고 얘는 하이 어벨리비티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오라클의 뭐 RAC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HA급으로 분류되죠. 그래서 이제 폴트 톨런트 시스템은 약간 개념이 애매하시죠. 이게 거의 뭔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이 죽는 원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 뭐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요? CPU가 망가져가지고 파워가 불량돼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이중화, 삼중화 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 보고도 같이, 그러니까 이 FT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방식, 하드웨어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하여간에 이렇게 이제 고가용성 시스템을 분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레이드는 설명했고요. HA를 설명드릴게요. HA는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렇죠? 뭔가 이제 두 개의 시스템을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상태를 공유하면서 뭔가 이 HA 솔루션이 이렇게 제어하는 거죠.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을 이중화시킬 때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세 가지 뒤에 설명드릴 거고. 하여튼간 HA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서버. HA를 하기 위한 서버, 대상 서버. 이게 이제 2대 이상.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서버의 상태를 교환하기 위한 그런 전용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공유할 디스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HA를 하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솔루션. 그래서 보통 이 솔루션은 그냥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상호 간에 이제 상태를 이 프로그램이 프로세서에 떠가지고서 모니터링 하면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방식이 뭐냐면, 핫 스탠바이,
이거는 일단 얘가 쓸 땐, 얘가 액티브 할 때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있다가 얘가 죽으면 얘가 이걸 테이크 오버 해가지고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방식. 예. 옛날에 이런 걸 썼는데 지금은 이거 테이크 오버 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5분 걸리죠. 예. 5분 동안 뭐 시스템이 다운되니까 이거보다는 이것처럼 뭐 이것도 뮤추얼 테이크오버도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단지 이제 이 두 개를 액티브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를 크로스 해가지고 액티브 시키는 거죠. 뭐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실제로 현재는 이제 이렇게 쓰이죠. 동시 액티브 방식, 그렇죠? 콘커런트 액세스 방식. 그래서 이 뭔가 장치가 두 개의 부하 분산을 해가지고서 얘가 죽더라도 그냥 일로 안 보내니까 일로 보낼 거잖아요. 얘가 얘 상태를 헬스 체크해가지고 얘가 죽었다고 하면 안 보내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L4죠, L4. L4 스위치가 여기 떠 있는 그 프로세서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수시로 헬스 체크를 보내고 있다가 이게 죽으면 이거 죽었다고 판단하고 일로 안 보내게 되겠죠. 그럼 얘는 교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HA를 물어보면 크게 하스텐바이, 뮤추얼 테이크오버, 컨커런트 액세스 세 가지를 쓰시면 돼요. 관계 없어요. 예, 관계 없습니다. 그건. 예. 뭐 액티브 스탠바이 그다음에 액티브 써도 관계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액티브 스탠바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무를 둘 다 개별로 분리할 수도 있고 크로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답은. FT는 설명하지 않고 일단은 FT랑 H를 계속 비교하고 있네요. 하여간에 이 fail over time이 얘는 좀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죠. 물론 HA 같은 경우도 이렇게 L4 형식으로 쓰게 되면은 거의 중지 타임이 없겠죠. 둘 다 죽지 않는 이상은. 예. 그 다음에 뭐, 콘크런트 유지 보수가 불필요하다. 얘는 필요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건 제가 쓰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간 비용이 고가다. 예.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 HA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한이 없는데 이 FT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좀 제한적이죠. 어플리케이션 이걸 쓰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독자 운영 체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범용 하드웨어, 얘는 특수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쓰는 사례를 못 봤어요. 어디 쓸까요? 뭐 군사용으로 쓸까요? 국방용? 아니면 뭐 연구 목적? 이거 제가 쓰는 걸 못 봤어요. 그래요? 네, 그럼 설명 듣고 나서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보면은, 자, 장애 시 하드웨어적 장애를 감내하면서 장애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시스템 컴포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비 부품이 있어가지고, 예비 부품, 하드웨어적으로 예비 부품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특정한 절차를 통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본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장애가 났을 때 다시 복구해서 쓴다는 거. 그런 개념이 되겠죠. 하여튼간 뭔가 정말 가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쓴다. 예. 그럼 이제 거야람 효용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해놔야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중화시키거나 아니 시스템 내부에서의 컴포넌트를 이중 삼중화해서 만들어놔야겠죠. 그 다음에 장애를 감지해야 되겠죠. 과연 장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왜냐하면 장애 발생했을 때 그쪽 컴포넌트로의 접속을 차단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위한 감지. 예. 감지해가지고 일단 장애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것인지 판단해가지고 영구적인 경우는 얘를 절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고 얘를 절차하는 거에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절차한 이 시스템은 다시 교체해야 되겠죠. 이게 하여튼간 결합형 시스템의 메커니즘인데요. 근데 이거는 뭐 HA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비슷하겠죠. 자, 이제 기법이 나옵니다. 하드웨어적 기법. 자, duplication, 이렇게 이제 용어를 만든 거예요. 영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폴트 톨런트라는 이런 개념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하드웨어 기법을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결함 감지를 위한 하드웨어 이중복. 그 다음에 결함 방지를 위한 여분의 하드웨어 준비. 이 두 개는 차이가 나나요, 안 나나요? 비슷한 것 같죠?
하여간에 하드웨어를 두 개를 두거나 아니면 여분의 하드웨어를 더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모듈러 리던던시는 제가 볼 때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지금 하드웨어를 여분을 더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3개 이상의 프로세서가 같은 입력에 대해서 같은 연산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연산을 했는데 이 CPU가 이 연산을 요청한 시점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내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아예 연산을 같은 CPU가 동시에 해가지고 답을 보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소프트 기법은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소프트웨어 수행 중에 검사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검사점.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를 둬가지고 DBS 체크 포인트랑 비슷하네요. 네. 네. 그런 걸 둬가지고 오류 발생하게 되면 발생 이전에 검사점을 가서 다시 재수행하는 거. 그런 식. 네.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는 리커버리 블럭이 어딘가 있어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리커버리 블럭을 보관해 놓고 이때 돌아가서 이때 리커버리 블럭으로 복구하게 되겠죠. 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 복수기의 프로세서가 만약 정보를 교환한다면 상호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통신. 통신하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된 환경 내에서 리커버리 블럭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중복이 됐을 것이고, 중복, 그렇죠? 연산도 동시에 하는 거죠, 동시에. 아까 HA는 뭐죠? HA는 동시에 하진 않죠. 동시에 한 사용자가 요청하게 되면 얘가 부하분산해가지고 일로 가든가 일로 가든가지 다 가진 않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아예 동시에 다 연산을 하는 거예요, CPU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실제 검사점을 둬가지고 매번 계속 리커버리 블록을 저장해 놓고 장애 났을 때 얘를 꺼내와서 쓰는 거죠. 복구하는 거죠. 그럼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결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FT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HA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런 게. 자, 그리고 이제 가상화. 자, 가상화의 개념. 자, 가상화를 만약에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리적으로 하나인 거를 여러 개처럼 논리적으로 분할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물리적으로 여러 개인 걸 논리적으로 하나로 보는 게 있겠죠? 그렇게. 그렇게 가상화를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가상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원 활용률 증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 기술을 뭐 기능별로 분리하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대요. 공유하는 거, 그렇죠? 뭔가를 이제 이 공유하는 기술, 그 다음에 뭔가 풀링하는 기술, 그 다음에 시원하는 기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하는 기술, 이렇게 인슐레이션 하는 기술, 이렇게 4가지로 가상화 기술을 분리할 수 있고요. 각각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4개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가상화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서버 가상화. 자, 서버 가상화 중에서도 이제 뭔가 CPU 가상화, OS 가상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지금 머신이 이렇게 있어요, 머신이. SMP 서버가 있는데, 자, 이 위에 하나의 OS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 개의 OS가 있는 것처럼 해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상화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할 때, 자, 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이퍼바이저가 뭔지, 이렇게 이 물리적인 하나의 시스템과 논리적인 OS들을 얘가 하이퍼바이저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얘가 서로 이제 마치 분리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상 머신을 모니터링 하는 거, 가상 머신들을 뭔가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하이퍼바이저예요. 이거 하이퍼바이저를 불러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놈, 뭔가 이 논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놈을 연결시켜주는 놈을 어떻게 하느냐. 얘처럼 바로 하드웨어 위에 OS 없이 하이퍼바이저가 바로 올라오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것처럼 SMP 서버 위에 일단 호스트 OS가 있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성능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더 낫겠죠. 이게. 실제 VM웨어의 ESX 서버를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가상화할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럼 뭔가 얘가 이제 뭔가 해주겠죠. 예. 그러면 이걸 할 때 이 OS 가상화, CPU 가상화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완전 가상화냐 아니면 반 가상화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OS를 수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느냐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느냐. 예. 그걸로 나눠요. 예. 그러면 자 생각해 봤을 때 OS를 할 필요가 없는 것하고 OS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성능이 더 좋을까요? 네? 왜냐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을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OS를 수정한다는 건 뭐죠? OS를 수정한다는 거는 우리 윈도우 같은 것들은 수정하기가 어렵죠. 얘는 일단 상용 제품이잖아요. 그럼 수정한다는 건 뭐야? OSS. 네. 그러니까 오픈소스 기반의 리눅스 같은 서버들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OS들은 이렇게 이제 반가상화를 사용해가지고 모디파이해서 성능을 좀 보장할 수 있어요. 그게 반가상화예요. 그 다음에 그럼 OS를 수정할 수 없는 윈도우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완전 가상화를 통해가지고 좀 설치는 빨리 할 수 있지만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관리하는 거는 조금 얘보다는 떨어지겠죠.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제품들은 이런 게 있고요. 실제 제가 자료를 보면은 이걸로 실제 도입해서 구현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성능을 높여하기 위해서는요, 그 CPU죠, CPU. CPU가 이 완전 가상화를 지원하는 CPU가 또 있어요. 뭐 AMD V 같은 거, 그런 CPU들은 이 완전 가상화를 지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완전 가상화의 단점인 그런 성능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죠. 그렇게도 쓰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는 뭐 말 그대로 아까 다 센 스위치 얘기할 때 제가 많이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리 다수의 스토리지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통합해서 쓰는 거죠. 스토리지 가상화는. 통상 우리가 스토리지들이 남는 스토리지가 있죠. 자, 스토리지가 3개가 있는데 각각 지금 이제 10%, 10%, 10%밖에 안 남았어요. 나는 근데 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20%의 공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 가상화가 없을 때는 쓸 수가 없죠. 증설해야 되잖아요. 한쪽 스토리지를. 근데 가상화를 쓰게 되면 남은 30%를 조합해가지고 20%를 나한테 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의 핵심 원리죠. 그래서 뭐 스토리지를 뭐 파티셔닝 하는 거, 스토리지를 분할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록 단위로 뭔가 그 IO를 가상화시키는 방식,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도 가상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스토리지 가상화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통상 우리가 스토리지 가상화를 얘기할 때는 요거 있죠. 블록 가상화. 이거를 많이 얘기해요. 블록 가상화. 그래서 이제 이 블록 가상화가 크게 3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에 있는 건 이렇게 서버와 센 스위치와 스토리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가상화를 좀 잘하기 위해서 이 가상화 컨트롤러를 둬야 되겠죠. 가상화를 구현하기 위한 컨트롤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가상 컨트롤러가 이 센 스위치 내부에 있는가 아니면 별도의 장치가 있는가.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이 스토리지를 관리하기 위한 스토리지 어레이 쪽에 이 가상화 모듈이 있는 거. 그러니까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어디 있는지 따라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해요. 그래서 각각 이제 각 벤더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죠.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센 스위치를 납품하는 벤더들은 센 스위치 있으니까 아예 센 스위치 안에다가 가상화 소프트를 탑재해가지고 많이 제품을 출시하겠죠. 이게 이제 보시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오버헤드가 적죠. 그래서 이게 좀 무난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지 가상화라고 해서 별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내가 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스토리지를 얘한테 논리적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 그걸 누가 해주냐, 얘가 해주는 거잖아요.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리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요 파일 시스템 가상화는 이제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서버 내에 있는 거죠. 요거는 좀 작은 규모의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걸 쓸 수 있겠죠. 네. 중소규모 단일 OS 환경에서.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스토리지 가상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스토리지와 호환성이 보장되는지 그걸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하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가상 오버헤드가 있잖아요. 벤치마크를 통해 가지고 가상화 오버헤드가 얼마나 적고 그래서 가용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되고 뭐 기능성 여러 가지 기능성들을 써야겠죠. 장애가 발생했을 때 걔를 어떻게 잘 제거한다거나 그런 유지 보수성들도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얼마나 이제 우리 조직에 빨리 도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쉽게 도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구축 이후에 얼마나 유지 보수가 편리한지 그런 것도 보셔야겠죠.